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GPU 풍기 현상의 나비 효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 2위 클라우드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이 MS가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AI 반도체의 부족에 따른 서비스 중단 위험을 경고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부족하다는 뜻이죠. GPU 부족이 클라우드 사업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거론한 것입니다. 이미 그 시장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파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그 GPU 제조 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이 대만 언론들은 벌써부터 TSMC의 슈퍼 핫런 재가동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슈퍼 핫런은 지난 2021년 자동차들이 칩이 없어서 공장을 세울 정도의 위기까지 직면하자 웃돈을 주고 파운드리에서 빨리 칩을 생산하도록 고안한 생산 라인을 의미합니다. 최근 생성형 AI 붐 확산으로 다시 한번 슈퍼 핫런이 살아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슈퍼 핫런이 이 가동이 다시 된다면 이전 자동차 칩보다는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띌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자동차 칩 같은 경우는 그 슈퍼 핫런이 가동되더라도 스마트폰 AP나 CPU, GPU 생산 등의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동차 칩 이 슈퍼 핫런이 가동되자 가전업계에 피해는 있었지만 AP나 CPU, GPU 같은 프로세서의 차질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AP와 CPU는 첨단 공정을 활용하고 자동차 칩은 첨단이 아니라 신뢰성 높은 공정, 구공정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용 공정이 다르다 보니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르죠. 엔비디아 GPU는 4나노, 5나노, 7나노 수준에서 만들어집니다. 슈퍼 핫런이 가동되게 되면 다른 CPU, GPU와 같은 프로세서 생산 그리고 AP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 TSMC에서 칩을 만드는 인텔, AMD, 애플 등도 여파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애플의 경우야 최고 VVIP 고객인 만큼 여파가 없게 TSMC가 배려하겠지만 애플 외의 고객은 그렇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그 TSMC가 엔비디아 GPU의 부각으로 엔비디아 칩 생산 캐파가 커질수록 엔비디아와 TSMC 간 갈등, TSMC에서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와 다른 팹리스 간의 신경전이 불거질 수 있음을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TSMC 간 갈등이라는 것은 TSMC가 애플에게만은 초특급 할인을 해주면서 엔비디아에게는 그런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데 따른 엔비디아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엔비디아 칩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면서 엔비디아 칩이라는 것은 여기서 가장 마진이 높은 칩입니다. A100, H100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제조 단가도 셀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른 팹리스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부터 배려하는 데 대한 또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TSMC는 실제로 그 GPU를 만들 패키징 설비가 딸리자 패키징 설비 용량 증설에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엔비디아도 TSMC에서 전공정, 후공정을 다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TSMC에서 패키징이 안 되는 웨이퍼 물량의 경우는 외부 패키징 업체인 엠코 같은 회사와 협력해서 칩을 소화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삼성이 TSMC가 만든 엔비디아 칩이 새겨진 웨이퍼를 받아서 패키징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엔비디아에 넣었다는 한 국내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 HBM도 납품하고 그리고 그 엔비디아 칩이 새겨진 웨이퍼를 받아서 패키징까지 해주겠다는 이중 제안을 엔비디아에 넣었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럼 이번에는 GPU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요 기업 사이드의 경쟁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각자 도생이란 표현이 가하지 않다는 생각인데요. GPU 풍기를 경고했던 MS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임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스타트업인 코어위브라는 기업입니다. 직접 엔비디아의 GPU를 구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자 MS가 이미 엔비디아 GPU를 사용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갖춘 제3의 회사, 여기서는 코어위브를 의미합니다. 제3의 회사와 협력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한편으로 MS는 엔비디아 GPU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자신의 서버에 최적화된 칩을 만들기 위해서 자체적인 AI 칩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MS의 경우는 이 자체 AI 칩 개발 프로젝트 명이 아테나입니다. 이 MS는 이 아테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르면 내년에 자체 개발한 AI 칩을 상용화한다는 보관을 내놨습니다. 자체 AI 칩 개발분도 크지만 뭐니뭐니 해도 엔비디아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AMD입니다. AMD의 경우는 AI GPU인
MI300X를 공개했는데요. 아직 가격은 발표되지 않았는데 엔비디아의 H100 같은 경우 3만 달러가 넘는 GPU입니다. 그래서 AMD의 가격 정책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와 AMD 간에 GPU 경쟁이 불을 뿜을 것입니다. 특히 양 GPU 간 스펙에서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메모리 용량인데요. HBM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스펙이기 때문에 관심을 더 끌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HBM 같은 경우는 아직은 D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이지만 AI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존재감이 급격히 커질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최근 HBM 시장에서 가장 뒤떨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마이크론이 HBM3 2세대 제품인 HBM3 Gen2를 내놓는 등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간 HBM 경쟁도 가열되고 있는 점도 유념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그 AMD의 경우는 이사수 CEO가 당장의 눈앞에 펼쳐진 AI GPU 경쟁에 치여서 파운드리 파트너로 TSMC만 중요하다는 식의 일종의 그 실험 같은 것을 하게 됐는데요. 전공정의 패키징 기술을 당장 만족시킬 안정적 파트너로 TSMC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데요. 이 TSMC 생산 캐파 부족으로 삼성을 제2의 옵션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AMD CEO로서는 대외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발언을 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때문인지 대만 방문 이후 일본 언론 등을 통해서는 다른 파운드리도 적극 고려 중이라고 한 발 빼고 있는 게 AMD입니다. 그만큼 현재 AI 칩의 경쟁 구도는 치열하고 그 파장도 전체 반도체, 전체 칩 시장에 걸쳐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